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사이버 도박업체 운영과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연간 1조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부 당국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얻어냈고, 또한 ATM기, 현금 인출기를 갖다가 해킹해서 전 세계에서 막대한 돈을 빼돌리는 사이버 도둑질을 한다고 범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가상화폐를 해킹한 북한의 계좌 280여 개를 동결시키는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범죄 경보를 발령하면서 북한을 좀 맞박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해서 금전을 탈취하는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외화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수단은 크게 6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은 직접 오프라인 공간에서 도박장을 개설합니다. 사이버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서 바로 직접 하는 거죠. 지정을 해가지고 외화벌이 합니다. 2014년 4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북한인 8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 8명이 범죄 사실이 들통난 것을 알고 공항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를 했어요. 이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적발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직접 동남아에서 북한이 도박 사이트 등을 직접 지경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에서나 또는 국내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사이버 도박장이라든지 또는 불법 게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북한하고 우리 내국인이 또 해외 가입자가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따 구체적인 사례, 직접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하고 국내 업자가 결탁을 해서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그 사례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행성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도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증권 선물 사이트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줍니다. 또 오토 프로그램 같은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팔아 넘기고 돈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돈만 주면 북한 해커들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 줍니다. 즉 북한이 한 100만 대가 넘는 좀비 PC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북한이 확보한 이 좀비 PC를 통해 가지고 북한 정찰총국 요원한테, 물론 이 정찰총국 요원은 중국에 나와서 조선족으로 유장을 하고 있죠. 그 돈만 주면 A라는 특정 타겟 사이트를 갖다가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또 사이버 테러도 해줍니다. 돈만 주면. 정말 여러가지 방식으로 외화를 사이버상에서 획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직접 은행 계좌를 결제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벵갈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털어가지고 8,100만 달러를 갖다 거금을 갖다가 사이버상에서 절취해버리는 거죠. 또 최근에 미국 이 보안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또는 ATM기를 갖다 해킹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추구하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무려 20억 달러가 넘는 이 2조 4천억 원의 돈을 바로 사이버상에서 탈취한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죠. 마지막 6번째죠. IT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파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대 1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사이버상에서 획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왜 이 사이버상에서의 외화벌이에다가 치중하느냐? 북한이 정상적인 무력 거래라든지 또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위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밀매라든지 마약 거래라든지 유조 집회, 심지어는 유조 담배까지를 갖다가 가짜 담배를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오프라인 상에서 소위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단체, 인사 등까지도 이제 불이익을 주는, 금융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오프라인 공간에서 외화벌이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눈을 속여서 찔끔찔끔 하지만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눈을 돌리는 게 뭐냐? 바로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막혀있던 이런 외화벌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아주 낮지만은 북한이 다른 거 하나, 해킹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해킹하고 사이버 테러를 하고 사이버 금전 탈출하고 이런 것에서는 아주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북한이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6가지 양태로 수법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의 대남 공작 총본사 총국에 기술정찰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 기술정찰국 안에 110이라고 해서 110연구소가 있어요. 이 110연구소는 121소, 기술정찰자로 불리는 121소라는 해킹 조직하고 100소가 합쳐가지고 110연구소라고 하지만 실은 연구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사이버 공작, 사이버 테러라든지 사이버 금전탈취 등을 하는 총 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0연구소, 지금 이 순간에 명칭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소니 픽처스 영화사를 해킹하고 하는,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터는 이러한 곳이 바로 110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나자루스 그룹이라든지 또는 APT37, APT38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죽음의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지금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발표하는 이런 북한의 해킹 이 조직 이름이 다 이 정찰총국 직속 기관인 이 기술정찰국의 110소로 다 규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정찰총국 소속의 이 해커들이 동남아나 중국 쪽에 무역업체로 나와서 현지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검거한 조모씨 사례, 국내 조모씨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국내에 있는 조모씨가 이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국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수송을 하니까 이 조선족 이 사이버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IT 직원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찰총국 소속으로 중국 희망에 나와 있는 바로 해커입니다. 그 접선을 만나가지고 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를 했죠. 자, 그러면 국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든다면은 들어갈 의뢰 비용이 중국 가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 부탁했는데, 나중에는 이 조선족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준 바로 그 사람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라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를 한 거죠.
자, 북한은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주면서 그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사업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도박 사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거기 이용자들이 까는 사람들은 다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시에는 그게 북한의 좀비 PC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익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가지고 어느 비용에서 북한 정찰총 소속의 해커하고 그 다음에 국내 사행업자가 둘이 돈을 나눠 가졌죠. 자, 그런데 심양에 남아있는 조선 그 백설 무역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선 백설 무역회사가 뭐냐면 심양에 남아있는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사이버 외화벌이 업체입니다. 겉으로는 무역회사로 위장했지만은 사이버 테러도 하고 또 무역 사이버 외화벌이도 하는 그런 이제 북한의 해외 거점이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적발됐어요. 이분이 2000년 9월부터 했으니까 2012년 적발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하고 혈탁을 해서 합니다. 또 2011년에 적발된 오토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돈을 나눴는데 짧은 기간 동안 65억 원입니다. 돈이. 불법 오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다 뿌려가지고 수익금 얻는데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잊지만 할 것은 뭐냐면 그 조모 씨가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하고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원천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놨지만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직접 USB를 하나 줬어요. 북한 해커가 USB를 하나 줘가지고 이것을 좀 전파시켜달라. USB 안에다가 바로 악성 코드를 심어놔가지고 이걸 갖다 전파시켜서 2,700여 대의 기관 PC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인천공항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을 사전에 방지를 했죠. 탐지를 해서. 만약에 그게 인천공항공사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버렸으면 비행기 이착륙이 완전히 엉키고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났을 겁니다. 자, 여러분 2013년도에 3.25 사이버 공격하고 6.25 사이버 공격 기억나시죠? 3.20 6월 25일 날 사이버 남침이 시작됐죠? 2013년도에. 그때 청와대 홈페이지도 해킹당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해킹의 그 도발 원점을 갖다가 추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은행 악성 코드를 지워놓고 왔는데도 찾아냈죠. 보니까 바로 북한이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조모 씨가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이 깔아달라는 그 USB에 담긴 악성 코드하고 청와대 해킹했을 때 저희 그 2013년대 6.25 사이버 공개에서 나온 그 악성 코드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소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준 한 사례도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 업자들이 돈을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아니면 생각지 않고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다가 적발된 게 벌써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주변 사이버 외화벌이 실태를 제가 일부 공개했습니다. 다음에도 시간 될 때 자세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